오늘 1인 시위 하신데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소감이요? 네, 한 말씀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데 국가보안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게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좌익 빨갱이들이 판을 치는 그런 상황이고,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5천만 국민들은 제 기준에서 보면 정치권 절대 버려야 됩니다. 맞아요. 정치권에서 탈피해야 정치권은- 됩니다, 우리가. 정치권을 버리고 진지기부터 아직까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건 개돼지라고 볼 수 있고, 정치권은 야당은 없습니다. 우익의 정당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익 정치권은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5천만은 고아입니다. 고아. 정치적인 고아예요. 고아는 스스로 나라 지켜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그 시점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님도 지금 서청대에 수감되어 계시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7월부터 공수처가 출범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6월 30일까지 지금으로부터 딱 2달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2달 안에 국내적으로는 정의로운 검찰하고 한 몸이 되어서, 정의로운 검찰하고 한 몸이 되어서 지금 복잡단안한 부정선거, 예지는 울산 부정선거, 뭐 라임 사태, 청주 게이트, 여러 가지 불편부당한 부분을 조사해서 일단은 공수처 출범을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공수처를 폐기시켜야 되고, 그러고 대외적으로 해야 될 일은, 여기가 미 대사관인 것처럼 미 대사관 앞에서 여기를 정점으로 해서 반중 친미, 차이나아웃, 차이나아웃은 너무 포괄적이긴 한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CCP 아웃, 딥스테이트 아웃, 네. 스로서 미국하고 코드를 같이 해서 안보적인 측면에서 미국하고 5천만 국민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정권하고 한 덩어리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 외에 이것저것 뭐 복잡단안한 일이 있는데 그런 것은 후순위예요. 후순위. 그것은 나름대로 대한민국 바로 잡고 나서 어느 정도 줄기가 가닥이 잡히고 나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일에는 우선 선급이 있어요. 맞아요. 우선 순위가 바뀌면 일은 망칩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은 5천만 국민들이, 이 정치적인 고아인 5천만 국민들 스스로 나라를 지켜야 돼요. 지금 현재 상황은 우리 국민들이 아니란 것이, 그게 단적으로 비관적으로 얘기하면 수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습니다만, 독약은 원래 약은 쓴 법이에요.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 자신이 정치적인 고아라는 사실을 인지 못하면 그것은 개돼지고 나라가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 자체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상황 자체는 뭐 전부 다들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막말로 대한민국이 지금 불타고 있는데, 이 불타고 있는 것은 내 집에 불타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나라가 없어지면 가정도 없어져요. 맞습니다. 회사도 없어져요. 모든 게 다 없어집니다. 네. 그것이 나라가 나라가 먼저 없어진다는 있어야지. 개념 네. 자체는 6월 30일까지 검찰과 한 덩어리가 되어서 헌법을 사수하는데 올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헌법을 사수한다라는 얘기는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유불문하고 헌법은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헌법을 손을 못 댄다는, 헌법을 지킨다라는 의미는 우리나라는 휴전국가인 상황 속에서 국가보안법을 사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런 사실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젊은 사람들이 주로 주도가 돼서 하는 게릴라 집회 성격에 관한 부분은, 그거는 나름대로 팩트가 있는 거고, 나름대로 그때 나름대로 양념처럼 팩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 게릴라 집회도 많이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그렇죠. 해야 되고, 막말로 검찰을 인간띠 누르기 하는 거, 그것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네, 왜냐? 많은 것을 다 동참해야 검찰에 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거든요. 아, 국민은 내 편이구나 하는 걸.
국민은 절대 다수가 나를 지지하는구나. 그거예요. 그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리고 검찰은 성역 없이 수사해서 지금 크고 작은 급한 사건부터 먼저 빨리 처단을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 수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공수처가 출범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제일 관건입니다. 공수처가 출범되면 모든 사건은 전부 다 덮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예, 공산화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안일하게 있을 상황이 아니라 지금 그동안 이 너무 대사관 안일하게 앞에 살아서 그래요. 이 광화문 광장 미 대사관 앞은 이쪽에는 광화문 광장은 1인 시위는 절대 문제가 되질 않아요. 1인 시위 전부 다 나름대로 각자 피켓 들고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나오시면 돼요. 피켓 자율적으로 뭐 매직으로 쓰던 만들어서 나와서 여기 해리에리스 대사님이 계시는데 오늘도 한 5시 정도에 뭐 6시 정도에 퇴근하실 때 지금 해리에리스 대사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제가 얼핏 들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리에리스 대사님하고 대사님이 미국 백악관하고 바로 연결이 되시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하고 코드를 같이 하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감동하게끔 만드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고아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거 못하면 대한민국 끝이에요. 네. 그냥 우리가 고아가 되지 않으면 빨리 나서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지금 현재는 정치권 절대 못 믿습니다. 네, 여태까지 맞습니다. 선거 봤잖아요. 지금 어디 명약관화학의 박영하 교수, 메베인 미시건대 교수, 그리고 로이 김 여러 전문가들이 100% 이거는 99%가 아니라 100% 이건 네, 부정선거다라는 게 부정이다. 밝혀졌어요. 그거 공식에 집어넣으니까 바로바로 네,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네. 그거 막말로 그 진자유 TV에서도 나왔고 공병호 TV에서도 나왔고 뭐 여러 군데서 전부 다 지금 네. 나왔어요. 전부 다. 이봉기 TV에서도 나왔고 여러 곳에서 나왔는데 이 정신 명약 반환 사실을 일반 우익이라고 하는 언론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부정을 한다? 그게 문제죠. 국민들 각자가 판단해야 될 몫이지만 저는 그것을 그 사람들은 우익이라고 보질 않습니다. 정체성을 숨기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본색을 드러낸 거라고 맞아요. 저는 봐요. 한두 분이 국민들이 아니잖아요. 깨어나야 됩니다. 네. 미국에서 전 세계 선거 관련해서 최고 권위자라고 하는 미시건대 교수가 메베인 교수가 막말로 이거는 대한민국은 불법 선거다, 이거는 부정 선거다라고 확언을 하고 논문을 발표했어요. 맞습니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네. 그리고 로이 킴 그분이 분석한 거를 보세요. 그분은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전부 다 부정이라는 게 다 나타납니다. 그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통계학 수학의 전문가들은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 보니까 그런 공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건 공식에 의해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라는 게 명확하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해 당사자, 제1의 이해 당사자인 우리 국민들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2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죠. 제1의 당사자들이 꿀먹은 덩어리란 말이야. 꿀먹은 덩어리. 왜 꿀먹은 덩어리일까? 최 대사님, 그 방송에 이유에 관한 반갑습니다. 수칙은 국민들 각자의 몫입니다. 그렇죠. 제1의 이해 당사자가 왜 함구하고 있을까? 라는 것은 각자가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꿀을 먹었는지 꿀보다 더 중요한 걸, 더 가치 있는 걸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선거 전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이번 선거에 우리가 패배를 하면 우리는 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어떻게 180석을 예측을 했는데 180석이 딱 맞아 떨어지냐고. 경기 1300만 인구, 물론 유권자는 그렇게 안 돼요. 인천 300만, 서울 900여만. 수도권의 일명 세계를 수도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수도권의 인구 분포가 45% 이상이에요. 네. 유권자가 4,400만입니다. 5,141만 중에. 네. 그런데 동일하게 인천, 경기, 서울 동일하게 더불어민주당 대 미래통합당 사전투표 지지율 자체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63대 36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까? 그래 박영하 교수가 얘기했잖아요. 영지작가 박영하 교수가 우리나라의 나름대로 손꼽히는 수학의 통계학의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이야기했잖아요.
네. 이거는 동전 1000개를 집어던져서 1000개가 동일하게 정면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그러고 제일 중요한 팩트는 로이 킴이라는 분이 그 전문가가 이것을 데이터를 분석해서 공식을 만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공식에 집어넣으니까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야. 딱딱. 아, 그러면 관련 이해 당사자가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무도 해명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 네. 미래통합당도 후보자 아니고. 당선이 됐던 낙선이 됐던 그 사람들은 제1의 이해 당사자예요. 왜 가만히 있냐라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냐라는 거예요. 뭔가 뒤가 구리니까 민경호 가만히 의원 있겠죠 뭐. 또 어떤 분? 박영호 후보인가? 어떤 분하고 뭐 기독자유당인가? 어떤 분하고 세 분만 지금 이의를 제기한 것 같아요. 물론 더 나타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럼 나머지는 뭐냐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런 정치꾼 집단들을 국민들이 지지한다? 말이 되냐고. 국회 해산해야죠 뭐. 제 이야기는 5천만 국민은 정치적인 고아라고 하는 겁니다. 고아는 스스로 나라 지켜야 돼요. 이유는 우리 스스로 칼날을 잡고 어떻게 지킬 수 없으니까 우방인, 혈맹인, 동맹국가인 미국하고 코드를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하고 코드를 같이 해야 된다. 우리가 힘이 부족하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한 가닥 희망이에요. 희망. 아 막말로 트럼프 대통령님이 5,141만 국민들이 전부 다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서울 시내를 전부 다 10월 3일에 2배, 3배, 10배 나와서 전부 다 덮었다. 그러면 거기에 전부 다 하나같이 반중 친미를 외치고 땡큐 USA를 외치고 딥스테이트 아웃을 외치고 CCP 아웃을 외치면서 대한민국 살려달라고 애원한다. 트럼프 대통령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미국 트럼프 정권을 감동시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살 길이에요. 그 외엔 답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그런 해야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네. 저는 뭐 사실은 천주교 신자인데 네, 저도 천주교 저는 신자입니다. 저는 완전 접어버렸는데 이번에 이런 사건을 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그분이 다하지 않고 도와주신다고. 하나님께 구한다?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예,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데까지 그럼 하면 최선을 다해야 네, 돼요. 도와주십니다. 사심 없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 살피시겠죠. 네, 가만 앉아서 도와달라 한다는 건 있을 수 말이 안 없는 되는 거니까. 거예요. 네. 내가 최선을 다해야죠. 그렇죠. 아, 아담이 유튜브시구나. 네. 뭐 시간이 되신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나름대로 이 사건이 일어나고서부터 네. 제 나름대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가독을 많이 합니다. 하루에 15시간 공부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에 대한 정립하는 분이 별로 없는데 정체성에 관한 부분 자체가 사상과 이념을 근간으로 하는 정체성에 대한 표현 자체는 우익과 좌익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99% 이상이 95% 이상이 보수, 진보라고 표현합니다. 우파 보수라고 얘기합니다. 보수 우파라고 얘기합니다. 보수, 우파, 보수라고 하는 표현은 정립이 안 된 겁니다.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렇죠. 잘못된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좌익, 우익으로 표현하고 물론 우파, 좌파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협의의 표현일 뿐이에요. 협의. 좁게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그건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익, 우익, 좌익으로 표현해야 되고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해서 특별법으로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좌익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 활동은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몰라요. 30년, 40년 전서부터 좌익들이 진보라는 탈을 쓰고
또 상대적으로 우익한테 보수라는 표현을 뒤집어 씌워 놔놓고 지금까지 흘러왔어요. 그래서 많이 어색하고 낯설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좌익, 우익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수 진보는 뭐냐? 보수 진보라는 것은 성향의 표현이에요. 아, 저 사람은 진취적이다. 네. 저 사람은 확대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진취적이다. 진보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수적이다. 아, 저 사람은 너무 안정을 추구해요. 너무 전쟁이 나서 일어나서 다 뒤져야 돼. 너무 수구적이야. 너무 고리타분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런 것을 일명 나쁘게 표현해서 나쁘게 표현할 때는 보수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너무 진취적일 땐 진취적이라 해야 되는데 진보적일 땐 진보적이라 해야 되는데 시종일관 보수적이라는 거야. 안정시구만 한다는 네, 거야. 그게 그건 뭐- 안 좋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우익이 보수라는 탈을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하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거는 성향의 표현이지 정체성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상과 이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제대로 정립을 못하고 있어요. 저 같은 막말로 일개 시민이 이야기를 하면 압니다. 네가 뭘 잘 안다고,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에 관한 부분을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제가 직접 확인도 했지만 이것을 알려고 그러면 일명 궁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주 변호사님, 홍지수 작가님, 이상진 박사님, 옛날에 노재봉 전 국무총리님, 이런 분들의 유튜브라든가 질문을 해보세요.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제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좌익 빨갱이를 상대로 진보라고 표현하니까 얘들은 활개를 치고 활동하는 거야. 그런 바보 짓이 어딨냐. 휘말릴 거, 이게 언론 정치권이 그 짓을 하고 앉았으니까 국민들이 같이 그러니까 맞는 과거에는 줄 우리가 알고 진짜 그렇게 하는 우익 거야. 좌익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바뀌었어요. 나이 있으신 분들은 알아요. 네. 옛날에 조태우 전 대통령 때 따지면 그 전까지는 좌익 우익으로 표현했어요. 네. 좌익 우익으로 표현했습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네, 맞아요. 그런데 왜 아니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런 것도 모르고 언론에서 얘기하고 정치권에서 얘기하면 그 말이 맞는 건가 묻어놓고 왜 확인도 안 해보는가? 아, 진보 보수라고 하면 그거 뭐 이상하잖아, 잘못했잖아, 알아야지. 지금 아직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반중 친미를 못하고 친중을 하고 있는 그런 사고 자체는 그거는 속된 말로 좌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좌익에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거나 좌익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좌익은 그럼 뭐냐? 좌익은 빨갱이에요, 빨갱이. 간첩이에요, 간첩.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진짜로 좌익과 우익을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진보라는 말은 좋은 뜻이거든요. 네. 저 사람은 우익인데 진보적이다. 진보 성향이야. 그렇죠. 그거는 맞아요. 예. 아, 저 사람은 우익인데 보수 성향이야. 그건 맞아요. 네.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변해서 우익 보수, 우익 진보라고 쓰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모르면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배워야 되잖아요.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남의 말 안 들으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데 공인이 얘기하면 좀 귀담아 들어요. 저 같은 일개 시민이 얘기하면 절대 안 듣습니다. 진짜 그러고 좌익은 NL하고 PDR 내지는 PD로 구분이 됩니다. NL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1인 독재 왕권 사이비 종교 국가를 신봉하는 일명 주사파를 NL로 보시면 돼요. PD는 뭐냐? 공산당, 원래 공산당 이론을 추구하는 레닌, 마오쩌둥, 그쪽 일명 CCP를 추종하는 세력들이에요. 친중들을 PD로 보시면 돼요. 친중들을 PD로 보시면 돼요. 그럼 친중은 어느 쪽에 속하냐? NL이냐 PD냐? PD로 보시면 된다. 예를 들면.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 사회주의 국가? 아, 베트남도 괜찮던데? 아, 중공 가니까 괜찮던데. 중국이라고 대부분 99.9%가 표현합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중공입니다. 중공. 네, 중공이에요. 왜 중국이에요? 중국은 인민공화국 나라. 장개석 네. 총통이 장개석 총통 인민공화국. 대만이 원래 중국이에요. 맞아요. 중화인민공화국. 네. 중공이에요. 중공. 우리가 이런 인민공화국이에요, 거를 제대로 인민공화국. 잘 찾아서 왜 표현을 우리가 해야 중국이라고 되거든요. 불러주냐고. 네. 아, 중공하고 교육한다, 경제 교류한다, 여태까지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거는 먹고 사는 문제로서 그거는 경제 교류에 관한 부분이지 그렇죠. 이념에 절대 관한 건 아니니까. 정치적으로 우방이 될 수 있고 동맹이 될 수가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걸 모르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이미 대한민국은 국민들 모르게 중공하고 군사 동맹을 맺었어요. 국민들은 새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냐고. 무슨 사회주의 국가랑 군사 동맹을 맺냐고. 군사 동맹을 맺을 수 있는 조건 자체는 체제가 같을 때 군사 동맹을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상대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럼 군사 동맹 맺을 수 있는 조건은 되는 거예요. 맺고 안 맺고는 2차적인 문제고. 그렇죠. 그런데 상대가 우리하고 체제를 달리하는 사회주의 국가다, 공산주의 국가다. 절대 동맹이 군사 동맹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군사 동맹은 돼서는 안 될 되죠. 수 없어요. 네. 절대. 그런 거 추구하는 놈은 그놈은 정체성이 좌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그 칼라에 관한 부분은 정체성에 대한 칼라는 명확하나합니다. 네. 우리가 보면 정신 바짝 차리면 돼요. 그런데 이 여태까지 정치권에 있었던 놈들 자체가, 언론에 지금 현재 있는 놈들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정체성이 뭔지 성향이 뭔지조차를 모르는 거야. 알고도 그러는 건지 저는 모른다고 생각 안 해요. 알면서 그러는 것 같아. 보면 그걸 모르겠어요? 반반이겠죠. 저 같은 일개 시민이 아는데 말이 안 되는 거지. 모르고 계시는 분도 있고, 오늘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또 많이 몰랐던 분들은 또 다시 깨닫고 바른 표현을 해 주셨으면 트럼프 대통령님이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네. 우리는 분당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분당 국가라는 이유고, 여기가 그 정체성 때문에 결국은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는 거기에 구성원들은 정체성이 좌익인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정체성이 우익인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엘레멘트가. 그런데 제가 뭔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대한민국은 분당 국가로서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존재합니다. 근거가 그래요. 그렇죠.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호주, 캐나다, 이쪽에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 거기는 공산당을 인정합니다. 공산주의자를 인정해요. 사회주의자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사회에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즉 딥스테이트를 미국을 떠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얼마나 멋져요. 미국은 그런 사람은 우리 미국에서 필요 없다. 국가보안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대한민국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있어야 돼요. 왜냐? 더구나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국가보안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과감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이야기.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 네. 여시제, 뭐 중국, 이거 큰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네, 큰 진짜 문제입니다. 일루미나티가 정말 세계적으로 많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 CCP라고 그랬잖아. 이게 차이니즈 커뮤니스트 아, 파티, 이게 중국 공산당.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중공인들 전부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중공 공산당 당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광화문에 촛불 집회 때 일명
6만 명이 동원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 공산당 당원들은 공산당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어요. 시키면 해야 돼요. 그렇죠. 진짜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 동안 이렇게 좋은 얘기를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데 제가 그리고 이렇게 아담이 유튜브 대표님처럼 유튜브를 하시면서 필드를 이렇게 하시면서 유튜브를 해야 되는데 또 상당수의 유튜버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스팔트는 안 나오세요. 방에서만 해요. 그러면 필드 감각이 없어요. 이론적으로 치우쳐진다라는 거예요. 실무 플러스 이론을 겸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론적으로 치우쳐져요. 그리고 자가당착에 빠져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부정선거에 관한 부분 자체가 전부 다 사전투표하지 말아라 많이들 얘기했잖아. 네. 필드에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네. 그런데 필드를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있어? 물론 몰라서 그런 순수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집 속에서 자기 고집을 안 꺾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정체성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사 어떤 사람은 작년 14개월 15개월 전에 자기 유튜브를 통해서 앞으로 태극기 부대는 그 사람 워딩을 그대로 빌리자면 앞으로 태극기 부대는 미군 철수를 외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번에도 부정선거를 부정했어요. 부정선거가 아니다 이렇게 아시잖아. 그런데 그 사람을 국민들은 엄청나게 따라요. 왜냐? 공부를 안 하고 맹종을 하는 거야. 아,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건 맞아 이렇게. 팥으로 매주를 쏘도 믿는다. 그러니까 구독수가 중요한 저 게 같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같은 시민이 얘기하면 네가 뭘 안다고. 저 사람이 맞는 얘기지. 그러니까 구독수가 많다고 사람들이 저 사람 말이 옳겠지 많은 사람이 보니까 하지만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옥석을 가리는 문제에 관한 부분은 위기의 대한민국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있고 어느 사람이 방향을 잡고 있는지 저 사람 말이 맞는지 이 사람 말이 맞는지 그 구분을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수준의 문제예요. 그거 어쩌겠어요. 그러게요. 수준의 문제예요. 그럼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 공부를 해야지. 공부도 안 하면서 남의 말 무시하는 사람들. 이게 참 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답이 없는 안타까운 사람. 현상입니다. 자, 외국인들도 지나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타까운 것은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이거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는 지금 굉장히 진짜 위험합니다. 여기 같이 1인 시위사가 많으면 좋겠는데 제가 1인 시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요 광화문 요 에리어에는 특히나 우익 쪽은 여기 뭐 어제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허락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우익 쪽의 집회는 우한 폐렴을 빙자해서 집회를 금지하고 있죠. 네. 그럼 오늘 우리처럼 미 대사관 앞을 정점으로 해서 진정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태극기를 들고 성조기를 들고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피켓을 만들어서 미 대사관 앞에서 반중 친미를 외치고 딥스테이트 아웃을 외치고 CCP 아웃을 외치면서 땡큐 USA를 외치면서 미국이여 대한민국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염치 없지만 세 번째가 되겠죠. 이번에 살려주면 구해주면 여하튼 온 국민들이 나왔다. 그럼 여기서 한 곳에 계속 서 있으면 힘드니까 강강수월래식으로 행진하면 돼요. 돌으면 돼요. 맞아요. 여기에 300명만 온다. 그러면 5m 간격이다. 그럼 1.5km예요. 막말로 100m다. 100명이다. 그러면 500m 되는 겁니다. 5m 간격으로만. 그러면 홍콩이 740만 인구 중에 28.5%? 제가 그 당시에 계산할 때는 그랬었는데 700만을 계산했었나 어쩌나 모르겠는데 200만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홍콩은 1인 시위로 합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무대 집회로 갔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거는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1인 시위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1인 시위로 하면 돼요. 그래서 집회 형태는 홍콩을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왜 꼭 무대가 있어야만이 애국 활동을 할 수 있다. 북극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고정관념에서 고정관념을 타파하라는 거죠. 고정관념을 타파하라. 아, 내 집에 불 났으면 만사 뒤로 하고 쫓아갈 거 아니야, 불 끌어. 그럼요. 아, 대한민국 불 났잖아. 그럼 쫓아나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불이 났는데도 내 집이 타는지 안 타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것이 거지. 시점이 6월 30일까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죠. 왜냐? 이유는 6월 30일 이후에 7월부터 공수처가 출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공수처가 출범하면 나름대로 예상을 각자 예견이 좀 틀리긴 하겠지만 중요한 사건에 관한 부분을 전부 다 공수처에서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들 인터셉트합니다. 그러면 혹자는 그런 얘기예요. 아, 2년 후에 대선 때 보자. 말 그때까지 같지도 기다리면 않은 안 사회주의 되죠. 국가 된 후에 무슨 놈의 대선 공수처가 생긴 후에 무슨 지금도 부정선거인데 내가 그때는 그런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이 뇌가 좀 도대체 저 약 먹었는가? 용인 정신병원에 가야 될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 보면 아직 한심스러운 소리를 하고 2년까지 앉아. 기다릴 수 한심스러운 소리. 없습니다. 지금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시간이 우리 편이냐고. 그러니까. 여러 조건 자체가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걸 모르면 그건 개돼지지. 정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만사 뒤로 하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네, 나오셔야 오늘이라도 됩니다. 내일이라도 네. 매일 네, 6월 광화문에 30일까지 이 계속 대사관 하기 앞에서 때문에 많이 나오셔야 평일날 됩니다. 시간 내서 이쪽으로 오시고 토요일 일요일 이쪽으로 오시고 1년 365일 이쪽으로 와서 6월 30일까지는 나름대로 피크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막말로 500만 1000만 모였다 그러면 대한민국 구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왜 못 구해? 집회 신고 필요 없어요. 1인 시위로 가면 돼요. 네. 정치적인 집회 아니라 이거는 그럼요. 정말로 나라 구하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 헌법이 네.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거야. 네, 국민들이 스스로 깨우치고 나오셔야 됩니다. 자, 모두 태극기, 성조기를 들고 강화문 이 대사관 앞으로 저처럼 6월 이렇게 30일까지 이렇게 매일 합니다. 만들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네, 그냥 종이로 캔티지에다가 찍어도 매직으로 됩니다. 써갖고 나오시면 되는 거야. 네, 맞습니다. 우리 의견을 나름대로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트럼프 대통령님 백악관에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전달하는 게. 지금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뭘로 구할 거예요? 어떻게 구할 거예요? 그렇죠. 해리리스 대사님이 막말로 대한민국의 최고 캡틴이잖아. 미국의 최고 캡틴이잖아. 저분한테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은 대외적으로 그것이 최선이에요, 최선. 그거 모르면 바보입니다. 여기에 미 대사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나오실 때 손 흔들어주면 저분들은 항상 담례를 해요. 엄지척 해주고 네. 같이 저분들은 손을 이렇게 흔들지 주로. 아, 네. 그런데 그렇게 우리나라 반응을 사람들은 보여주시는데 인색해. 요즘에 네. 제가 지난주에도 보고 이번 주에도 보니까 틀려진 부분이 있어요. 차 갈 때 제가 손을 흔드는데 틀려진 부분이 변화가 젊은 사람들이 유리창을 내리고 엄지척을 해주고 손을 흔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아, 요즘은요? 네. 네. 그렇게 젊은이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인생에 그것 때문에 깨어났다는 되게 기분이 거네요. 좋았는데 네. 야, 젊은 사람들이 바뀌었구나. 네. 뭐 바뀌겠죠. 자기네들도 보고 느끼는 게 있잖아. 바뀌어야죠. 그렇죠. 네. 물론 정교조를 통해서 좌파 교육을 받았지만 그동안 살아오면서 느낀 게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애들도.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유튜브에서 아까 아스팔트를 같이 하고 있지 않은 유튜버들 뭐 TV에서 뭐 내지는 TV에서는 아니구나. 유튜버에서 내지는 전에 2월 달에 집회했을 때 무대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연사들이 내지는 그 사람들이 주도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좌익들을 대상으로 정체성이 좌익인 사람한테 양심에 호소하는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좌익들은 우리하고 얼굴이 모양이 같을 뿐이지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바탕 이념이 자유, 진실, 정의입니다.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 안 하지만 속의 기본적인 바탕이
독재, 자유에 반대 독재, 자유, 진실, 거짓, 정의, 불의. 그 사람들은 그게 저변에 딱 깔려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양심에 호소한다? 얼마나 시간 낭비냐고. 지난 3년여 동안 했으면 됐어.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짓을 하고 앉았다? 그 뒷북 치는 얘기, 뒷북 치는 얘기. 버스 지나가면 손드는 얘기, 손드는 짓이라니까? 시간은 우리 편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허무맹랑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황당한 바보스러운 짓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지금 절실하게 느꼈잖아. 예, 3년을 자유민주주의 힘들었잖아요. 우익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불법 선거를 저지르라 그래도 저지르질 못해요. 네. 왜? 자유, 진실, 정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이야, 이거. 아, 정말 오늘 진짜 좋은 유익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1인시이기 때문에 저쪽 강화문으로 건너에서 나오십시오. 갑자기 마이크를 갖다 대서 말씀을 드렸지만 교수협의회 6,000명 377개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성명서를 부정선거 관련해서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위기의 대한민국 상황 자체에 걱정을 한다 그러면 나와야죠. 일명 지성인, 나는 지성인이야. 네. 나는 지성인 단체 멤버야. 지성인 단체들 뭐 하냐라는 거야. 지성 단체들 뭐 하냐라는 거야. 탁상 공론. 뭐 향군 재향군인회가 됐던 의사협회가 되었던 뭐 법무사협회가 됐던 변호사협회가 되었던 많잖아요. 변리사협회가 되었던 많아요. 자칭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전국의 대학생들 뭐 하는 거냐. 대학생들 뭐해. 지들이 짊어지고 나가야 될 나라야. 그렇죠. 그러면 어르신들이 나오기 전에 지들이 앞장서야 되는 거야. 홍콩을 보라고. 홍콩은 20대들이 앞장서잖아. 그렇죠. 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물론 아직 우리 책임도 있어요. 우리 기성세대들 책임 자체가 너무 애들을 원약 키워서. 자식 새끼들을 제가 일명 표현하기를 애완견 기르듯 했어요. 애완견 기르듯. 우리가 고생했으니까 자식 새끼한테는 고생시키지 말아야 된다. 호강시켜야 된다. 그게 그런데 자식을 망치는 걸 몰랐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야. 위기 상황에서 얘들은 엉뚱한 짓들 하고 앉았는 거야. 맞습니다. 배가 가라앉는 줄도 모르고. 맞아요. 지성단체들 솔직히 말해서 각종 단체들 뭐 상공회의소가 됐던 뭐 건설협회가 됐던 뭐 정경련 회가 되었던 뭐 라이언스, 로타리, 카네기 뭐 여러 사회단체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만사 뒤로하고 열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네들이 지성인이 있네? 지성단체 있네? 뭔 말이냐고. 그렇죠. 그런 데서 담화문이나 뭐 연설문이나 발표하고 그런 나오지 건 않잖아요. 필요 없어요. 지금 네. 행동하지 않는 애국은 의미가 없다니까? 그렇죠. 행동하지 않는 애국은 입으로 애국을 한다? 백날에 갖다 소용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듯이 행동하지 않는 애국은 행동하지 무슨 않고 의미가 입으로만 있냐고. 부르짖는 애국은 그건 방 안에서 애국하는 거죠. 그거는 애국이 아니야. 옛날 어르신들 이야기가 있잖아. 입으로 농사를 지면 동네 사람 배가 터진다 이런 얘기했어. 그게 필드에서 옛날에 농경사회 시절에 어르신들이 많이 하던 얘기야. 입으로 농사를 지면 배가 터진다. 동네 사람들 배가 터진다. 그래서 실제 뛰어들으라는 거야. 뛰어들지 않으면 의미 없어. 저게 저 태극기 성조기 들고 저 엄청나게 무거운 거 들고 저분이 항상 오시는 것 같은데 저분이 어디에서 오셨대더라? 대구에서 항상 올라오신 거야. 근데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성분인데. 지금 저쪽에도 몇 명 있고 좀 같이 저분이 일해 저 있으면 좋고. 청와대 쪽이랑 여기랑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나왔는데 지금 집회의 형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대사관 앞을 정점으로 반중 친구로서 타인하우스로서 딥스테이트 하우스로서 CCP 하우스로서 외치면서 미국하고 코드를 같이 하는 대외적인 안보적인 측면에서 미국이여 대한민국 살려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 살려주십시오. 한반도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하고 국내적인 문제는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한 덩어리가 돼서 5천만 국민들이 한 덩어리가 돼서 지금 국내적인 문제를 정리하는 거
네, 국내적으로 부정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 대신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부분이 조선시대 유교 500년 시대의 암행어사가 지금 검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때는 왕조 국가였었고 왕조 시대였었고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시대, 자유민주주의 시대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고발자가, 이해 당사자인 고발자가 있어야만이 수사할 수 있어요. 검찰이 알고도 수사를 못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검찰이에요. 그게 준사법기관의 스탠스입니다. 그게 어쩔 수 없어요. 단지 할 수 있는 사람은 청와대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이 민원이 지금 이런 청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검찰에다가 정무를 시켜서 정무수석을 시켜서 수사해봐. 이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런 거를 전혀 몰라요. 막말로 어디가 뭐 불만이 많으면 검찰총장이 검찰에서 그냥 스스로 수사할 수 있는 줄 아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절대 뭐 부정선거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이해 당사자가 고발이 있을 때만이 수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새롭게 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거 모르면 바보입니다. 바보.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인이 지나가면서 뒤에 영어 써진 거를 보셨어요? 다 읽어보고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엄지척하고 땡큐 USA 하니까 엄지척하고 이렇게 좋네요. 앞에는 한글로 있고 뒤에 영어로 써져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아까 전에도 한 서너 명이 지나가면서 또 다 읽어보고 가는 그 지금 63대 36을 모르는 국민들은 얼마나 아둔한 TV, 신문, 라디오, 포털 보지 말라는 거야. 아니 지난 얼마 전에 20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헌재에서 파면 결정 나서 지금 서청대, 일명 서청대 서울구치소에 지금 3년이 넘도록 수감되어 계시잖아요. 우리가 기레기 언론들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지도 않은 거짓을 있는 것처럼 사실처럼 조작을 해갖고 멀쩡한 대통령님을 지금 감옥에 집어넣었잖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5천만 국민들은 죄인입니다. 죄인. 맞아요. 기레기 언론에 부안해동 내지는 행동하지 않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님 그렇게 집어넣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지키질 못했으니까. 우리 손을 뽑아놔놓고 왜 못 지켰냐고. 그러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TV, 신문, 라디오, 포털을 믿는다? 이거는 개돼지 중에 개돼지야. 한 번 속았으면 됐지 왜 두 번, 세 번 속냐고. 그래서 정론의 유튜브를 보라는 거예요. 정론의 유튜브를 봐야 돼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요즘에 발을 동동 굴리고 있어요. 발을 동동 굴리고 있어요. 그분들이 더 걱정을 하는 거야. 대한민국 돌아가는 꼬라지가 개판이니까. 네, 진짜 외국에서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는 만성이 돼갖고, 아이고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답답해. 대한민국은 체제의 위기, 체제가 제일 중요하죠. 체제의 위기. 그 체제 안에서 경제 위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한 폐렴을 차단을 안 해서 엉망진창이 됐고. 그래도 잘한다고 하고. 그래, 이게 뭔 말이냐고. 내가 보건대는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맞아요. 행정의 수반의 직무유기라고 정확하게 따지면. 그리고 안보 위기. 이 세 개가 대한민국의 위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체제, 네, 체제가 무너졌어요. 경제, 안보. 체제도 무너졌고 안보도 무너졌고. 이거 세 개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네, 다 무너졌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체제지. 네. 체제지. 체제가 바뀌면 모든 게 끝나니까. 안보도 중요하죠. 네. 안보도 체제하고 직결되니까.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북한보다도 더 위협을 느끼는 것이 중공이잖아. 중공. 네. 그래서 반중 친미는 필수라는 거야. 그런데 막연하게 선량한 중공인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중공인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중공 속의 공산당 CCP들을 거부한다라는 거야. 그쵸. 그리고
그 CCP들 중에 상하이방 내지는 우리나라 여시제 같은 그 계열이 뭐냐?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더라. 아, 네. 여기 절대 발을 붙이면 안 돼요. 그림자 정부, 일명 미국에서 그림자 정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직까지 딥스테이트 일루미나티를 모르면 저렇게 손을 큰 문제, 흔들어 큰 문제. 이 세계 대사관에서 나오는 공산당. 차는 꼭 이렇게 답례를 해주십니다. 흔들면. 빌 게이츠? 많은 사람들이 빌 게이츠를 추앙하죠. 경제적으로 돈 많으니까. 빌 게이츠가 일루미나티라면서요. 일루미나티 멤버라고 하는 것이 오늘도 제가 방송을 들었지만 미주 중앙일보 원영석 부장은 자기는 빌 게이츠가 딥스테이트라고 본다라고 얘기해요. 그 믿고 판단하고 판단 여부는 본인의 몫이라는 거예요. 본인의 몫이에요. 오바마를 얘기했구나. 오바마가 딥스테이트라고 난 본다. 빌 게이츠는 뭐 당연히 거기에 멤버고 거기에 핵심에 지금 현재 살아있는 실존 인물로서 핵심이 키신저라는 거 아니에요? 키신저. 그렇죠. 아이. 대한민국이 지금 2, 4분기에 부도가 난다라는 얘기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수출 의존도가 속된 말로 중동, 미국, 유럽이에요. 세 개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가 우한 폐렴으로 지금 전부 다 경제가 다 무너졌고 지금 무너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중요한 사실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국민들이 새롭게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은 광화문 광장이 이렇게 보이다시피 옛날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스모그 때문에. 스모그 때문에. 막말로 미세먼지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미세먼지 스모그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마스크를 꼈잖아요. 그리고 호흡기 질환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지금 어디 호흡기 질환 있습니까? 얼마나 하늘이 맑아요. 굉장히 맑아요. 일본보다는 덜 맑지만 일본을 10이라고 하면 우리 11 정도 된대요. 그 정도로 맑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중공이 지금 공장이 90%가 샷다운 됐어요. 그렇죠. 우한 폐렴 때문에. 공해 공장이 샷다운이 90%가 됐기 때문에 지금 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느끼는 것처럼 자체적인 미세먼지도 영향을 미쳤긴 하지만 그거는 조족지열이고 결국은 중공의 스모그 매연 때문에 결국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안 좋았었구나 하는 것이 여실히 나타난 거예요. 얘기가 조금 빗나갔는데 지금 중공은 2,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8%, 미국은 2,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40%. 그러면 대한민국은 끝난 거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뭐 지금 4.8% 될 것이다 그런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은 고로 끝났다는 거예요. 왜냐? 수출 의존도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럽도 지금 난리잖아. 그런데 퍼주기를 한다? 미쳤어. 못 퍼져서 안달인데요. 인천국제공항이 오늘은 연휴가 있어서 좀 틀리겠구만. 국제공항이 평소에 유출입하는 승객 수가 19만에서 20만이에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잘하는 처장한테 인천국제공항 처장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유출입하는 승객 수가 7,000명이에요. 7,000명. 어떨 땐 4,000명까지도 3,000명까지도 떨어진다는 거야. 98.5%가 감소됐어요. 그럼 이거 끝난 거야.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전부 다 휴업 상태고,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휴업 상태고. 나라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빨리 뛰쳐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대한민국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대한민국 헌법 사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공수처 하늘이 두 쪽이나도 없애버려야 될 거 아니야. 젊은 사람들이 답답해. 네.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짊어지고 갈 나라인데 우리야 살 만큼 살았는데 속된 말로 그럼요. 대한민국 체제 바뀌면 모든 게 끝이라는 걸 왜 모르냐고.
김정은이 뭐 중태다, 사망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거에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비중 있게 일비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우리는 지금 칼자루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칼날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우리 자체적으로 어려우니까 북한에 대한 정리는 현실적으로 미국의 몫이에요. 근데 지금 뭐 이런저런 유튜브를 다 보면 종합적인 중태 이상인 것 같아요. 중태 이상인 것 같아요. 중태 이상인 것 같아요. 중태 이상. 그렇게 되면 지금 전 대한민국 정권이 동아줄 중에 하나가 끊어지는 꼴이 되겠죠. 두 개 중에 하나가 끊어지겠죠. 빨리 하나라도 꼬리가 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중공이 인접하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중공이 북한을 접수할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미국이 접수를 해야 되는데 중공이 접수하면 머리 복잡해진다. 박상우 유튜브가 어제 박상우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유튜브를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중공 관련해서 항상 많은 거를 다루는데 지금 압록강변으로 네, 많은 북한 접경으로 지금 탱크니 뭐 트레일러에 교량 그냥 긴급하게 교량 비민이 지금 엄청 들어오고 있다고 중공 그러죠. 무기들이 엄청나게 집결하고 있어요. 그 TV에 안 나오니까 국민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 경찰비가 NLL 이 지금 대한민국에 완전 비완비가 지금 2대나 들어오고 F-22가 랩터가 전번에 6대인가 들어오고 근데 북한은 지금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이 없는 걸로 봐서 뭐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있죠. 생겼구나. 예, 그렇죠. 최소한 중퇴 이상은 맞다 라고 봅니다. 걔들 뭐 원산 쪽으로 갔는데도 일체 반응이 없고 그런 걸로 봐서 얘들이 지금 체제가 무너지고 있거나 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내가 보건 데는 네. 이 대한민국의 남쪽에 잠입하고 있는 좌익들 지금 걱정이 태산 같을 거야 아마. 그렇죠. 걱정이 김정은이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믿었는데 지금 소식이 없으니 특히나 NL들 걱정이 태산 같지. 장시간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